자, 이번에는 2021년도 상동고 1학년 17번 문항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이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죠.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알파, 베타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를 한켠에 꼭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분의 4니까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냥 우선은 써두자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이 알파와 베타를 각각 높이와 밑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두근으로 하는 x라고 합니다. 이때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면은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둘레 길이든 넓이를 구하든 둘레 길이를 구하든 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그냥 내가 m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m. 그럼 여기도 m이 되겠지? 자, 그럼 저 m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럼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눈에? 그럼 직각삼각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몇 개가 있어?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총 3개가 있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은 다 어떻다? 닮음이더라. 왜? 각 하나를 공유하고 있고 직각이니까. A 닮음이죠? 그럼 닮음비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큰 삼각형하고 누가 닮았어? 이 작은 삼각형이 닮은 거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m이니까 닮음비를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보면 높이 대 밑변 알파 대 베타는 높이 대 밑변 알파 마이너스 m 대 m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내항의 호과 외항의 호흡을 곱해주면은 알파 m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m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m은 알파 베타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미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알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2분의 1. 따라서 m은 얼마다? 4분의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는 얼마예요? 둘레의 길이는 요 m이 몇 개 있어? 4개 있으면 되지? 4m이니까 1이 될 거고요.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m제곱이 되니까 1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된다고? 두 근이 된다고. 그럼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자, x제곱이 있고요. 두 근이 얼마? 1하고 16이지? 그럼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을 요 가운데다 써주죠? 16분의 17 x가 될 거고요. 뒤에다가 플러스 두 근의 곱을 써주지? 16분의 1은 0이 될 겁니다. 그럼 얘랑 얘가 같아야 해.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16이 붙어 있지?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 전체에다가 16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16x의 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1은 0이 될 거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7이 될 거고 q는 1이 됩니다. 그럼 p 마이너스 q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8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8번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항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k 더하기 1의 0의 허근이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고 해요. 자, 이때 모든 실수 k 값의 곱을 구하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x는 알파라는
근을 갖고 있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은 세제곱을 하면은 뭐가 된다? 이게 실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형태 잘 봐봐. 어때? 넘어가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x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이니까 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하나의 근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나와? x 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더하기 1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어때? 아이고, 미안.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나와야 하고요.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식이 작성이 되는 거 보입니다. 는요. 그럼 이거에서 근이 알파인 거야. 얘는 근이 알파인 식을 내가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알파라는 근은 어디에서 나온 거랑도 같아? 이 식에서 나온 거랑도 같지? 그럼 얘는 2차 식이잖아. 그럼 이 식의 2차 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식이 돼야 돼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야? 알파는 K랑 같지? 그리고 알파 제곱이랑 누가 같으면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 그대로 식 집어넣어 주면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K 제곱은 K 플러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모두 실근을 두 개 가지니까 그때 뭐 구하라고 했어요?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K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18번도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자, 문장을 바로 식으로 옮겨서 써볼게요. 자, fx를 뭘로 나눈대요?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때 몫이 qx가 되고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네요.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x 플러스 1의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식을 또 가볍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 더하기 1 곱하기 fx를 나눈 걸 구하고 싶어. 근데 얘는 뭐야? 그냥 fx밖에 안 주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x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1에 fx라고 쓸 수 있겠죠? 우변에도 똑같이 x 플러스 1을 곱해줘요. 이쪽에 쓸 때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qx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1하고 3x 플러스 10 곱한 거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다시야금 나눠 쓰면 좋겠어. 얘는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럼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얘가 더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전개를 해서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3x 제곱 플러스 13x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죠. 자, 이 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또 나눌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얼마? 3 곱해주면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가 되니까 빼주면 얼마?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그럼 여기 다시 정리해서 써볼게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먼저 써주고 x 플러스 1하고 qx를 그냥 다시 한번 써줍니다.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 3이 되고요. 나머지가 얼마? 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전체를 뭘로 묶을 수 있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남은 아이들을 써보면은 앞에는 x 더하기 1의 qx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뒤에는 플러스 3이 붙겠죠? 그럼 남은 거는 얼마? 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따라서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게 뭐가 된다? 몫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1차식이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몫은 x 더하기 1 곱하기 qx 더하기 3,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범위가 0과 4 사이에 있을 때 fx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자, 이 범위에서 이 fx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게끔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문항은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생각을 해줘야 돼?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범위 안에 뭐가 가운데 꼭지점 축을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최소값을 어디서 갖는지가 결정이 되거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이 2차식을 다시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뒤에 거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축을 어디서 가져? 축의 방정식을 a에서 갖는 거 확인되죠? 그럼 저 a라는 아이가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최소값을 갖는 x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축이라는 아이가 이 축이 어떻게 될 때 이 범위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볼게요. 그럼 a라는 아이가 여기 있어요. x는 a. 그럼 실제 그래프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지? 자, 근데 0과 4가 어디 있다는 거야? a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0부터 4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이 범위에서는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 0에서 갖는 거 보여요? 따라서 f0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더라. 그럼 f0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6인데 얘가 최소값 0이 되면 되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a는 뭐가 나와? 인수분해를 해주니까 3, 2 해주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근데 이 a는 어디서 구한 거라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구한 거죠? 따라서 이 둘 중에 0보다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값 하나 얻어냈고요. 자, 두 번째, 이 축이 이번에 어디에 있을 때를 볼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를 봅시다. 자, 축이 저 범위 안에 있어.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범위가 이 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최소값을 어디서 갖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갖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FA가 최소값이 되더라. 그럼 FA를 써주면은 fx에다 a 대입하면 되지? 이 밑에다 대입하면 바로 보이잖아. 얼마? a-6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최소값이 얼마가 되면 된대요? 0이 되면 되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오지? 근데 이 6이라는 값은 어디서 구해야 돼? 이 범위에서 구해야 하잖아. 근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얘는 탈락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이제 축에 어디 있을 때 범위의 오른쪽에 축이 있을 때를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한 x는 a가 있는데 이때 주어진 0부터 4라는 범위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 축의 왼쪽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 4에서 갖는 거 보이죠? F4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F4를 구해보면은 대입을 하면 돼요. F4는 얼마일까요? 뭐 위에다 대입하든 밑에다 대입하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0이 되게 하면 되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A는 뭐와 뭐가 나와요? 2 또는 5가 나오는 게 보이고 주어진 A도 어디서 구해야 돼? 4보다 큰 쪽에서 구해야 되죠? 이때 될 수 있는 거는 5만 되겠네요. 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되므로 두 개의 뭘 구하라고 했어? 합을 구하라고 했죠? 두 개의 합은 2라고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